횡성군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의 민원 처리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 중인 횡성군이 올해 11월까지 관내 모든 읍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대합병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하남시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개소한 부천 세일센터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시가 소설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정확한 설명이 없이 단 몇 줄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짧은 우리 인생도 어쩌면 소설보다 시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단 한 줄에 담긴 모든 감정,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소설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줄에 눌러담아 펼쳐보기도 아까운 시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삶이라도 모두 아름답게 쓰여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가동 시간을 늘리고 시내 새마을금고에 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은 물론이고 토요일에도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총 66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과 맞벌이 주민들을 위해 평일 야간 및 둘째, 넷째 토요일에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개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태스크포스팀은 변화하는 횡성군 기후에 적합한 미래 소득작목 개발의 목표를 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개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유망 작목을 도입하거나 자원화 가능한 식물을 시험 재배해 새 소득 작목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합니다. 올해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횡성군 내 9개 읍면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6기 횡성군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횡성읍을 시작으로 군정의 골든타임 실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나섭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동군수실 현장 민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열린 법률상담실,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임의용 봉사 등 횡성 군민을 위한 재능 기부와 행복 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전할 전망입니다. 군민들이 본인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건의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돼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모든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마인드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생활 속에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2014년 10월 안흥면, 11월 우천면에서 개최된 이동군수실은 총 25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서 그 즉시 해결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동군수실 운영에 있어 군은 소관 업무별 명확한 책임 주체를 선정해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가급적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전망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성을 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성과 관리에 임할 계획입니다. 농지가 냉지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가지고 한 4, 50년을 등짐으로다가 농사를 졌어요. 이번에 이동 군수실이 열린다 해서 왔는데 군수님을 만나니까 참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최대한으로다가 저의 의견을 접수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횡성군은 먼저 다가가는 따뜻하고 친근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군정의 만족도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 대통합이라는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여수시가 대합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합병원 유치 찬성률이 90%를 넘었는데요. 이에 여수시는 대합병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학병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 23명을 위촉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자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는 지난 연말 시민 3,8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학병원 유치 찬성률이 92%에 달하는 등 대학병원 유치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대학병원 유치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타운이 여수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9월 완공 목표로 스포츠타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웅천 택지지구 내 공공마리나에 모두 36억 원을 들여 오는 9월 완공 목표로 지상 3층, 연면적 990제곱미터 규모의 해양 레저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타운에는 마리나 장비 보관실과 교육장, 클럽하우스 등 해양 레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들어섭니다. 여수시가 여수명물인 거북선호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시민 여론과 의회가 민간 위탁으로 기울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을 위해 도시공사 직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회 의견과 시민 여론을 감안해 오는 5월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 수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여수 거북선호는 426톤 규모로 돌산대교와 오동도를 운항하는 여수의 대표 관광선입니다. 날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식중독에 취약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남시는 지난주 초중고등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지방식약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시군교육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용수관리 적정성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의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 소독관리 등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날 합동점검을 실시한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용인시 교량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정부가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발생한 사고여서 충격이 더 큽니다. 부천시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도 함께 동행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해빙기 안전대진단 종합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에는 시 관계자와 안전관리 자문단, 구조, 건축 등의 민간 전문가와 자율방재단이 참여했으며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현장과 부천역 마루광장 조성사업 현장, 그리고 송내역 환승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착공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부천역 마루광장 공사의 경우 복개천 인근 보도를 축소하고 부천역 앞 조형물을 이전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내역 환승시설과 부천역 마루광장은 올 연말쯤, 심곡복개천 복원은 2017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포털 안전신문고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는 해당 기관에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신고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시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문제들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안전 신고 습관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70%입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면 5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출산과 육아 때문인데요. 현재 워킹맘 5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부 안은희 씨, 생크림 꽃을 만드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일에서 멀어진 지 10여 년. 하지만 최근 케이크 데코레이션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케이크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데코레이션은 케이크뿐만 아니라 빵과 쿠키, 아이스크림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취업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 데코레이션이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여기 여성인력센터에 데코레이션 강좌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데코레이션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부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더불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직업훈련을 위해 현재 70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성향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해 진로 설계를 돕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알선해 줍니다. 또 직장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경력 단절 기간, 그 어색함과 낯설음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에서 직업훈련, 인턴과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천 세일센터의 직업훈련 교육생은 1,300여 명, 이 중 약 7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을요, 재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 전문 직업 교육, 그리고 인턴하고 취업 알선까지 해드리는 전문 취업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오시면 저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천 세일센터에서는 이동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매주 2차례 지하철역과 대형 유통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 여성들의 구직 상담을 진행하는데 막연하기만 했던 취업, 우연한 만남에 구직자들의 발길이 절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재취업.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새로운 꿈을 지원하는 곳, 부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나에게 꼭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명소와 재미난 곳을 찾아다니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멋진 곳을 소개해드리는 대신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주변에 이사하는 모습 많이 보이시죠? 이사철을 맞이해서 부동산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사를 준비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또 이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 월세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처음 구하는 이들에게 전세 계약은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한 집은 이상이 없는지 걱정되고 어렵게 구한 전세 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봄이 되면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에 전월세 시장이 워낙 호하고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방금 전에 전문가분과 함께 전 월세 계약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라.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에 따른 모든 문제를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만약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세 계약 시 집을 샅샅이 확인하라. 주방과 화장실의 급배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은 낮에 방문해 각 방과 거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방과 욕실의 물을 동시에 틀어 수압을 체크하는 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문제점이 발견되면 처리 방법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체결하라. 흔히 소유자의 배우자와 계약할 경우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의 계약도 문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집주인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의 이유로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지만 계약 잔금 납부 직전과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직전에 본인이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계약에 담보물권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등본에 적혀있는 근저당 채권액과 임차 보증금의 총합을 계산해 만약 90%를 넘는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전 월세 계약 시 항상 등장하는 등기부 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요, 꼭 이사를 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등기부 등본에는 실소유권자와 해당 건물에 대한 저당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등기부 등본과 함께 꼭 듣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잖아요. 그거는 뭔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이 신분증하고 계약서 지참하셔서 동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월세 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2번, 3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됩니다. 비슬산은 해발 1084m의 장중한 산세를 지니고 있고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해마다 늦은 봄이면 비슬산 정상에 자리한 참꽃 군락지에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관광객과 등산객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축제에 오시면 참꽃가요제, 댄싱 카니발 등의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양초 만들기, 참꽃 화전 굽기 등의 체험 행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비슬산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2015 이천 도자기 축제가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립니다. 이천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부문 지정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도자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에 오시면 지적인 미를 풍기며 비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자, 상징적 의미와 여백의 미를 살린 백자, 자유분방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청사기인 명인도자기, 생활 및 건축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이천도자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히브리인들은 신이 모든 걸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믿으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히브리인들의 가치관에 맞춰 내 삶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고단함은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함일까? 모든 일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란 무엇일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걷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명쾌한 해답을 얻는 날이 올 테니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